네, 오늘 세 분 모시고 함께 할 텐데요.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치열한 대선이 끝났고 어제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취임식이라기보다는 취임 선서라고 하더라고요. 약식으로 진행이 돼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장해찬 최고부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넥타이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다양한 색깔이. 그렇죠. 이제 붉은색과 푸른색 그리고 뭐 흰색 등이 혼재된 넥타이로서도 국민 통합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이나 국회에서 여야 당 대표들을 모시고 비빔밥 오찬을 한 것은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기자분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좀 어차피 전임 정부가 각을 세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의 폄하성 발언을 한다거나 무덤 또는 같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뭐 무덤 같다 이런 단어 같은 게 사실은 황당무계했다 뭐 이런. 네, 국민 통합을 기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뭔가 정치 보복 시작되는 거 아닌가? 좀 무서운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언 법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논쟁적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전운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소 6월 한 달만이라도 정쟁적 이슈가 아니라 국민 통합적인 이슈들,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이슈들에 매진하는 모습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같이 보여줘야 이 취임사가 정말 진정성이 있었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모두의 대통령 얘기도 했고 계속해서 어떤 발언할 때마다 통합의 메시지가 담기고 있기는 한데, 또 같이 얘기를 했던 게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란 종식이나 뭐 내란 특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 이게 또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실제로 진정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통합과 봉합은 다른 것이죠. 일부러 어떤 사람을 사찰하고 뒷조사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단죄하고 네. 허위 진술, 증거 조작을 통해서 뭐 기소하고 괴롭히고 그런 게 정치 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3 계엄과 내란은 대한민국 국가 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12.3 내란을 저지른 내란 잔당들과 내란 주요 세력들을 가만히 두고 단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제2의 12.3 내란 세타 같은 그런 국가 반역이 횡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제 내란에 용기를 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그래야 내일의 국가 반역을 막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단죄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좀 상당히 많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은 좋은 말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이제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썼으니까요. 그대로 아마 이행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전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텐데, 취임하자마자 이제 집권 여당이 발의했었던 법안은 대법관 증언법이라든지, 그리고 곧바로 이제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곧바로 출범 직후에 이 사정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 진짜 의지가 있으려면 일단 쟁점법안은 뒤로 처치를 하더라도 밀려있는 어떤 민생 법안들을 빨리 처리합시다. 그리고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만약에 그 비빔밥 테이블에서 됐다면 모르겠는데, 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언법 노골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으니까 과연 앞뒤가 맞는 말들을 하는 건가? 행동과 말이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충분하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한 이의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비상경제 TF도 가동을 하고
뭔가 이제 경제, 실용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국회에서는 이제 취임 첫날 이 대법관 증언법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좀 이런 것 때문에 퇴색된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식사 자리에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의 선거법이라든지 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법안들은 어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처리가 되어서 본회의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을 예. 갖췄으니까. 그러니까 요건만 갖춘 상태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협의를 해보겠다, 의견을 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내가 예. 범죄자하고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존재 자체를 부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취임 첫날부터 간단하게 식사도 하시고 격이 없게 대하는 모습 그 자체가 저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법관 증언 문제는 저희 대통령 선거 공약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좀 무리한 숫자로 추진하던 그 뭐 100명 증언이라든지 그리고 뭐 일반인도 대법관이 법조인이 아닌 분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안은 철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뭔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대 2,000명 증언 관련해서 단 한 명도 못 줄이겠다. 네. 그런데 지금 100명에서 15명으로 줄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1년에 4명씩. 협의 과정에 있고 또 아직 본투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당과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좀 이례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 근데 이게 한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갑자기 중국 얘기를 해서 이게 민주당이나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미국에서 또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바라보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상당한 친중 색채를 띠고 있다라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국가, 특히 동맹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보내는 메시지 치고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계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보통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그렇고 주요 일정이 있을 때 하루 지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오랜 기간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뭐 시차 등의 이유를 대긴 했습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조금 미뤄진 측면이 있죠. 오늘 중에는 이뤄지겠습니다만 시차 핑계를 대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밤사이 수많은 그 SNS를 올리고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길게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는 등 다른 문제보다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진영의 걱정과 워싱턴 조야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가 한미관계 강화나 한미동맹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는 확실한 기조를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미국만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친중으로 가다가 미국과 관계가 삐걱거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 있어서도 한미관계 확립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중국에서도 브리핑을 하면서 백악관의 이런 식의 언급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냈는데 약간 중간에 껴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조금 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내용 자체가 공식적인 논평이 아니라 예.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적인 논평을 메일로 물어보니 네. 뭐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이 아주 공정하게 잘 치러진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뒷부분에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 덧붙인 말이고,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좀 뒷부분이 좀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앞뒤 말도 사실 맥락상 갑자기 중국 얘기를
중국의 개입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치 선거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인 건지 뭐 이런 궁금증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논평이 아니고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뭔가 좀 개인의 생각이 담겨 있지 않을까. 네. 국무부의 공식적인 논평은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일리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은 미국이고 우리 안보의 기틀, 경제의 기본이 미국과의 협력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려하셨던 부분 저희가 걱정하시지 않게 미국과의 관계 우선적으로 아마 미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또 발전과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곧 전화하시겠죠. 이기인 최고 왜 슬쩍 웃고 계시나요? 이제 취임 네. 직후에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너무 친중 행보로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한미일 공조, 그리고 이 전 정부에서 흐트려 놓은 한미일 어떤 동맹이라는 것을 그것이 깨질까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저께 취임 이제 선서, 그 취임 이제 약식으로 했잖아요. 네. 그 약식에서 보통은 주한미군 대사관이나 주한미군 사령부를 불러서 마땅히 이 한미일 공조에 대한 확인도 하고 각국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도 주한미군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부를 불러서 직접 예방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르지를 않으셨어요. 되게 이례적인 경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미국에서 당연히 좀 걱정할 수밖에 없다. 정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선거 내내 보였었던 친중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중국어 유세라든지 이런 노골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이 당연히 걱정할 만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종식시키려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일단 그 새 정부에서는 통합과 뭐 분열 극복 이런 것들을 과제로 내세웠고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 여야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비빔밥을 뭐 등장시켜가지고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자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보니까 이제 전 눈에 띄었던 게 천하람, 김용태 두 젊은 정치인이 또 면전에서 쓴소리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어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경청하는 듯한 느낌은 겉보기엔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빔밥 오찬이라는 자리를 취임 첫날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에 지나지 않고 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을 더 많이 만나는 일종의 정례송, 이재명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난 정부였던 저희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의 폭넓은 소통을 강조했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아픈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적 다수당이 민주당이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야당 눈치 안 봐도 된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소수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때 국정 동력이 더 명분 있게 정당성 있게 생길 수 있거든요. 어제 김용태, 천하람 두 명의 야당 대표들이 한 직언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쓴소리지만 새겨 들을만 합니다. 뭐 정부조직법이나 법원조직법이나 예. 공직선거법 등 네. 결국 사법개혁이 너무 지나치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낸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도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민생 경제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민생보다는 우리는 사법이 먼저다, 사정이 먼저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 네.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들도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약이 되는 좋은 일이다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그리고 대통령 보좌하는 참모들도 뭐 아예 뭐 분기별 비빔밥 회동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네. 뭔가 좀 정례화를 해서 그렇죠. 야당과의 만남을 좀 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성공적인 정부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의석수가 있는 정당 정도만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뭐 의석도 없는 정당들까지 참여를 하다 보니 어찌 보면은 이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본인과 좀 비슷한 약간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앉아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정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취임식 날인데 예. 그럼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건 좀 이것도 그럴까요?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이기인 전 최고위원님 뭐 지금 지적- 최고위원이세요. 예. 지금 최고위원이요. 그러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기인 최고위원님 현직입니다. 네. 이기인 최고위원님 지적한
하신 말씀 보니까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제 너무 행사 자체가 간략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미국 대사나 주한미군 장성들이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행사 자체가 행안부에서 준비했고 예. 간소하게 준비되다 보니까 초대가 안 된 것 같고요. 7월 17일인가요? 제헌절에 또 다른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미국 대사나 미군 장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예정일 것 같고요. 네. 제가 당대표 정무조정 부시장 근무할 때 미국 대사하고 그런 면담이나 간담회 대표님이 직접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그래서 친중 행보라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저는 친중 행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미국과- 저희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예전에 이제 싱하이밍 전 대사를 만나러 갔을 때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유세 과정에서 뭐 중국에도 실시해, 대만에도 실시해 이런 게 이제 잔상으로 남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주장이고 프레임이지.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전혀 친중 인사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셨고 네. 저희에도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더 새 정부가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